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 보상결핍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결핍 증후군. 보상결핍 증후군이라는 것은 뭐냐? 자, 보상은 즐거움. 네. 즐거움은 사람이 느낀다는 것은 뇌에서는 도파민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돼요. 네. 자, 혹시 여기 제가 보여드린 슬라이드가 너무 마음에 드시는데 저희 이제 책 프린트물에는 없고 그래서 속상하시다 그러시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이야기하시면은 제가 명함을 저기다 좀 놓고 갈 테니까요. 요청을 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다. 저는 다 드릴 테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상태, 해피 스테이트, 행복한 상태에서는 도파민이 요만큼 나옵니다. 요만큼. 정중앙에 도파민이 얼마나 나오는지가 나와 있죠. 자, 해피하지 않고 우리가 언해피한 상태에서는 도파민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자, 세계적인 통계가 있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최하위권이다. 그죠? 자, 그 통계만 놓고 봐도요. 우리나라 청소년, 성인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삶의 만족도나 이런 게 낮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는 그만큼 언해피한 상태라는 거죠. 언해피한 상태. 그죠? 저런 언해피한 상태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도파민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좀 부족하겠죠. 해피한 상태에 비해서. 자, 보상결핍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요. 저렇게 도파민이 부족한 상태, 도파민이 줄어들어져 있는 상태가 오래되었을 때 사람들이 흔하게 보이는 행동 양상이 4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보상결핍 증후군이거든요. 그래서 보상결핍 증후군에 대해서 뒷부분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자, 그래서 사람은 도파민이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메시지예요. 사람은 행복해야 돼요. 욕심을 조금 버리시더라도 행복감을 찾으시는 게 사실 뇌 건강을 위해서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사실은 밥을 먹고 살고 있지만 아주 옛날에는 사람이 굶지 않으면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려 버렸죠. 그죠? 우리나라 요즘 굶는 사람들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굶는 사람 많지 않은데, 자살률은 1위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정말 기아에 굶주리고 그런 좀 불쌍한 국가, 공산국가 이런 데서 자살률이 사실은 1위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배불리 먹는 것만 가지고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뇌는 뭐를 먹고 살고 있었느냐? 뇌는 바로 도파민이라는 거를 주식으로 하고 먹고 살고 있었던 거거든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도파민 그러면은 뭐 중독에도 관련되어 있는 물질 굉장히 다양하게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게 우리 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게 도파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파민이 어떤 경우에 나오느냐? 도파민이 저 위에 찌글찌글찌글하게 까만 선, 요게 바로 도파민이 나오는 건데요. 여기 위에 까맣게 찌글찌글한 선. 자, 도파민은 맨 처음에 맨 위에 거, 여기 밑에 R이라고 적혀 있는 거, 밑에 R이라고 적혀 있는 게 보상이에요, 보상. 자, 쉬운 예를 들어서 제가 길거리를 막 걷다가 갑자기 땅바닥을 쳐다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땅바닥을 딱 쳐다봤는데 이게 웬걸 거기 10,000원짜리가 한 장 있네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그걸 딱 죽고선 제 뇌에서는 도파민이 확 분비가 됐겠죠. 야, 너 잘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 땅바닥을 쳐다본 행동을 아마 도파민이 강화를 시켰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당분간 땅바닥 계속 쳐다보면서 또 어디 10,000원짜리 또 없나. 분명히 한 장만 흘리진 않았을 텐데 이렇게 쳐다보게 되어 있죠. 저게 바로 이제 도파민이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근데 이 도파민이 그때만 분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자, 칭찬이 예상되거나 성공이 예상될 때 도파민은 미리 뇌에 공급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친구가 수학 점수를 100점을 맞으면 엄마한테 선물을 받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언제 시험을 딱 봤는데 100점을 딱 받았네요. 와, 이 친구는 100점을 딱 받은 순간 뇌에서 도파민이 확 미리 나왔어요. 엄마한테 상은
받기 직전이지만, 예. 자, 그래서 미리 도파민 받고 너무 기뻐가지고 집에 달려가가지고 엄마한테 담담하게 엄마 나 100점 내놔 이렇게. 예, 예. 그때는 사실은 도파민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미리 땡겨서 받는 이런 것도 사실은 도파민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만약에 칭찬이나 성공이 예상되었지만 칭찬이나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은 이 치사하게 이게 도파민 줬던 걸 다시 뺏어가거든요. 예, 예. 자, 그래서 저게 어떤 상황이냐? 아까 똑같은 그 학생이 아싸 100점 수학점에서 100점 맞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100점짜리 시험지를 딱 내놓으면서 엄마 나 선물 줘. 나 100점 받았어. 딱 그랬는데 엄마가 야 선생님한테 이야기해보니까 이번 시험이 너무너무 쉬웠대. 이번은 건너뛰고 다음번부터 하자. 다음에 줄게. 이러면은 이 친구는 도파민 보상 받았던 거를 확 몰수를 당하면서 저서 이제 분노감이 막 치밀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도파민은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박 중독이 가능한 이유, 도박 중독 중에 떼돈을 번 도박 중독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 빚을 지고 있습니다. 예. 그게 왜 가능하냐? 이게 도박 중독이 그 돈을 따야지만 도파민 보상 받는 게 아니에요. 베팅할 때 이미 받습니다. 아, 이번에 틀림없어. 이번에 될 거야. 그래서 도파민 보상을 미리 받기 때문에 도박 중독이라는 게 가능한 겁니다. 예, 그렇죠? 예. 자, 도파민이 이럴 때 나온다. 자, 그러면은 도파민은 사실은 너무 많이 나와도 좋지 않고요. 너무 결핍해도 문제가 되고 딱 적당한 수준의 도파민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적당한 수준의 도파민이 공급이 되려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들어야 되고요. 그죠? 내가 원했던 바를 성취도 해야 되고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과정이 어떤 경험들이 되어야 도파민은 적당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인생이 항상 순탄치만은 못하잖아요. 그죠? 항상 굴곡이 있잖아요. 인생에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칭찬만 듣고 어떻게 항상 성취만을 합니까? 실수할 때도 있고 꾸중을 들을 때도 있고 이런 게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도파민이 결핍이 되는 상태로 가게 되죠. 그러면은 그 사람의 가장 정상적인 반응은 아, 그래.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다음에는 칭찬을 듣도록 다음에는 꼭 실패하지 말고 성공하도록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상태로 다시 만드는 게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겠죠. 그죠? 네. 근데 이쪽 상황이 좀 암울해 보여요. 잘 못할 것 같아요. 자신감도 없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나쁜 도파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도파민. 나쁜 도파민이라는 건 뭐냐? 나한테 즉각 만족을 주는, 즉각 만족을 주는 도파민은 몽땅 다 중독의 위험이 있는 것들입니다. 몽땅 다 중독의 위험이 있는 것들. 마약을 해도 그렇고요. 술을 마셔도 그렇고요. 담배를 펴도 그렇고요. 자, 그거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해도 그렇고요. 도박을 해도 그렇고요. 자, 이게 즉각 나한테 즉각 만족을 주는 별로 좋지 못한 도파민. 그거 맛을 한번 들이면요. 힘들게 칭찬을 받으려는 행동을 하고 싶지가 않게 돼요. 점점. 그죠? 점점.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가 점점 침범을 해와서 그 사람의 일상을 뒤덮어 버립니다. 그죠? 그 사람의 일상을 뒤덮어 버리면은 모든 다른 기능에 다 마비가 오죠. 그죠? 가족 관계도 파탄 나고요. 직장도 잃고요. 그죠? 교우 관계도 다 나빠지고. 그죠? 네. 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중독의 과정이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도파민은 적당히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도파민이 부른 사람과 고픈 사람. 도파민이 부른 사람은요, 항상 뭔가 만족을 받고, 뭔가 인정을 받고, 도파민이 부른 사람은 나중을 위한 투자도 합니다. 왜 저희가 저축을 해서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그죠? 나중에 나한테 기쁨과 만족을 줄 만한 이런 활동에도 뭔가 시간 투자를 하고. 근데 도파민이 너무나 고픈 사람, 도파민에 굶주려 있는 사람은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바로바로 뇌가 굶주리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바로 만족을 주는 것만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내일이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 들킬 거짓말도 하게 됩니다. 쉽게. 예. 그죠? 그래서 왜 도박 중독도 그렇고 알코올 중독도 그렇고 많은 중독에서 거짓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짓말. 그죠? 예.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그 사람 인생의 스코프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바로 앞에 있는 도파민만을 보면서 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도파민을 굶주리지 않아야지만 좀 먼 스코프로 자기 인생을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많이 굶으면은 폭식을 하는 것처럼 사실은 칭찬과 인정과 성취와 이런 것들을 이루지 못해도 사실은 도파민 폭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이제 뭐 외국 사람들을 가끔 만나보고 그러면은 아직도 외국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게 어떻게 너희 나라 그 분들은 게임을 뭐 일주일 동안 자지도 않고 하다가 죽는 사람이 발생을 하느냐. 참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자, 그래서 그게 저는 도파민 폭식이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아요. 예, 그죠? 그거는 그냥 재미 수준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죠? 도파민을 폭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도파민도 뇌에게는 주식과 같은 거기 때문에 예, 굶으면 폭식을 한다. 이 보상결핍증후군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한 2000년도 초에 2000년쯤에 미국의 블룸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어요. 그 블룸이라고 하는 박사가 이제 리워드 데피션시 신드롬, 이게 이제 보상결핍증후군에 해당입니다. 보상결핍증후군. 네. 저런 이야기를, 그래서 RD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 이야기를 처음에 이제 꺼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저 보상결핍증후군에 대해서 하고자 한 내용은 도파민 공급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사람들한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4가지 행동군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4가지 행동군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행동군, 보상이 부족하면요 중독에 잘 걸립니다. 중독에. 그래서 알코올 환자들, 또 뭔가 마약, 담배를 피우는 사람, 또 최근에 비만도 사실은 음식 중독으로 보고 있죠. 비만도. 예, 그래서 그런 비만과 같은 거. 예, 그래서 중독 행동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충동적인 행동, 임펄시브한 비헤비어가 자주 이제 나타나게 된다. 아까처럼 도파민에 굶주려 있으면 사람이 조급해져요. 그래서 깊게 사고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ADHD와 비슷한 ADHD라는 이런 병들이 도파민 결핍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두 번째 행동군이 그거고요. 세 번째 행동군은 Obsessive Compulsive Behavior. 그래서 강박 행동. 그래서 여기에 요즘 왜 이렇게 초등학생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이상하게 막 그 성적인 그런 막 이상한 사진 찍어가지고 막 SNS에 올리고 막 이런 애 너무 많거든요. 그게 성적인 흥분을 도파민 부족한 거를 이제 대신하는 대리 만족물로 택하는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적으로 막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 또 인터넷에서 게임만 하는, 여기 인터넷 중독이 있고요. 또 옵세시브 텍스팅, 계속 채팅만 하는, 예, 채팅 중독, 여기 들어가 있고요. 또, 예, 패솔러지 갬블링, 그래서 도박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강박 행동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격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 도파민 부족한 사람들이 비행 청소년이 된다. 예. 비행 행동, conduct disorder, 또 aggressive behavior. 자, 그래서 층간소음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층간소음 왜 가가지고 화풀이를 이렇게 분노 조절을 왜 이렇게 못합니까? 이게 전부 다 그 사람이, 화를 낸 사람이 뭔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도파민 관리가 잘 안 되셨던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4가지 행동군. 이게 한 가지 이상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보상결핍 증후군이 되면요. 결국 도파민,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해서 도파민 공급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요. 뇌 전두엽이 굶주려 있게 돼서 건강한 균형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건강한 균형 상태가 유지가 돼야지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이런 행동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두엽이 약해져 있고 본능은 더 강화되고 그래서 충동적이고 즉각 만족형의 의사결정을 계속하게 되고요. 그게 충동성 뭐 이런 걸로 공격성, 쾌락추구 행동 이런 걸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상결핍증후군 어떻게 놓고 봤을 때는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만성정신질환 빼고 최근 들어서 나타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것들, 문제들, 우울증, 왕따, 은따, 분노조절장애, 게임, 뭐 ADHD 이 다양한 것들이 전부 다 어떤 면에서는 보상결핍증후군에 다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뇌과학의 입장에서 우리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그래야지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주위에 만나시는 분들 한번 만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과연 어디서 자기 자신도 괜찮아요. 자기 자신도 과연 어디서 좋은 도파민을 공급받고 있는지. 자, 그래서 좋은 도파민 그러면 한 4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린 아이, 뭐 성인 할 거 없이요. 한 4가지 정도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내가 가족 관계에서 얼마나 좋은 가족 구성원 역할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집에 엄마다 그러면 내가 엄마로서 얼마나 좋은 엄마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아빠다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좋은 아빠 역할. 또 학생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아들, 딸의 역할을 하고 있냐. 이걸 한번 평가를 해보고요. 또 학생이면은 학교에 갈 거고 어른이면은 직장이 있을 거고 이렇게 학교나 직장 관계에서 대인 관계에서 얼마나 내가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느냐. 이게 이제 2번째. 3번째는 왜 누구나 친족들도 있고 친척도 있고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느냐. 친구 관계나 이런 데서. 자, 그리고 맨 마지막은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뭔가 뭐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남을 웃길 수 있는 재주가 있다든지 아니면 나는 뭔가 조직에 뭐 충성도가 굉장히 높다든지 남들보다 뭔가 좀 잘할 수 있는 나의 자랑거리가 뭐가 있느냐. 제 진료실로 오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저 4가지가 몽땅 다 없는 아이들도 많고요. 4가지가 몽땅 많은. 집에서도 천덕꾸러기 아들, 학교에서도 학교 잘 안 오는 학생, 친구들도 얘는 맨날 게임만 하는 친구, 그죠? 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어디선가 도파민을 대리만족 받아야 되겠죠? 그런 친구들은.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중독에 푹 빠져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경우들. 그래서 도파민을 이 친구가 어디서 공급을 받는지를 잘 봐주면요. 그 친구한테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방향에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충분히 쉬고 있는지 테스트 해보는 게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얼마나 보상결핍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거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학생 기준으로 썼는데 성인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만약에 부모나 선생님이 열심히 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못하게 했을 때 자, 저기서 이제 적혀 있지는 않지만 0단계 너 이제 스마트폰 좀 그만해라. 그러면 예, 알겠어요. 이게 0단계고요. 이게 0단계. 자, 1단계. 너 스마트폰 좀 그만해라. 이제 막 재밌을 텐데. 왜 우리 집은 맨날 왜 못하게 해. 알았어, 끌게. 불평하면서 끄는 거, 1단계. 그 다음에 단계가 올라갑니다, 이제. 2단계. 야, 그만해라. 그러면은 쌩까요. 한 몇 번 정도? 몇 번 정도 이제 쌩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언성이 더 올라가죠? 언성이 막 올라가서 너 정말 그만 안 할래? 라고 정도 나오면은 못 살겠네, 정말. 그러면서 이제 투덜투덜 10분만 할게, 10분만 막 이러다가 신랑이 끄기는 꺼요. 이게 한
예, 2단계 정도가 되고, 이제 3단계부터는 조금 심각해지는 단계입니다. 3단계. 자, 스마트폰 그만해라. 그러면은 엄마한테, 아, 엄마도 맨날 하잖아. 왜 나만 못하게 해? 예, 이런 반응. 이제 엄마를 공격하는 거예요, 말로. 아, 그래서 엄마, 이제 들릴 듯 말 듯 쌍시옷. 쌍시옷. 들릴 듯 말 듯. 예, 이렇게. 예, 이런 게 이제 3단계 정도. 그러면서 계속 안 끕니다. 안 끄고 시간을 질질질질 끌죠. 시간을 질질질질. 쉽게 끊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엄마가 와서, 왜 제가 이렇게 봤더니 부모님들이 스마트폰을 굉장히 잘 뺏으시더라고요. 컴퓨터는 이렇게 뭔가 멀리 하기 좀 힘들어 하고 그러시는데 스마트폰에 푹 빠져 있어서 엄마가 접근하는 일을 잘 모르나 봐요. 그래서 이게 싹 빼면은 쉽게 뺏기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친구는 스마트폰을 뺏기자마자 안방으로 달려 들어가서 어머니 핸드백을 가로챕니다. 그래서 맞트레이드 하자 이렇게 그런 어떤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부모를 이제 말로 공격하는 수준까지 되면은 한 3단계 정도가 된 거예요. 저 정도면은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얻는 대리 만족이 너무 큰 거예요, 이 친구한테. 그죠?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강하게 저항을 하게 되는 겁니다. 4단계 정도 되고 그러면요, 다신 나의 뭐 이런 행동에 간섭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서 나 그럼 집 나가버린다. 이게 막 협박도 하고요. 어떤 아이는 뭐 이제 주방에 가가지고 칼을 들고 칼로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예. 자, 저 정도 되면은 저 친구는 일단은 스마트폰을 뺏는 것보다 그냥 하게 하면서 도파민 부족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다른 치료를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얼마나 보상결핍이 진행이 됐는지 알아볼 수 있는 거.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중요한 것, 또 빨리 처리해야 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순서가 쫙 있죠. 그 중에 빨리 처리해야 될 거, 중요한 거 순서대로 우리는 일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상 상태라고 한다면은 순서에 따라서 쫙 일 처리할 텐데, 이게 이제 중독 상태가 되어버리면은 저 순서대로 일 처리하는 거를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0단계, 왜 저희 아주, 저 같은 경우도 아주 옛날에 그 생활기록표 동그랗게 그리는 게 있잖아요. 동그랗게 그리는 거. 맨날 그랬었는데, 0단계 그대로 한다. 그죠? 예. 그래서 학교 끝나고 와서 숙제할 거 먼저 다 하고, 그 다음에 게임을 하고, 그 시간 순서대로 맞춰서 한다. 그거는 0단계. 전혀 보상결핍이 없는 아이들. 예. 자, 1단계 정도. 예. 1단계 정도 됐다. 그러면은, 끝나고 와서 숙제하기 전에 게임 먼저 해요. 예. 게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그때 이제 숙제하는. 그래서 순서가 조금 바뀌는 거죠. 하루에 할 일을 다 마치기는 해요. 하루에 할 일을 다 마치긴 하는데, 순서가 바뀌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먼저 하는. 예. 그게 이제 1단계. 저 정도만 해도 뭐 괜찮습니다. 2단계. 할 일을 미뤘는데, 그날 다 못하는 거예요. 그날 다 못하는데, 한 뭐 2, 3일 아니면 주말 같은 때 보충해서 다 일 처리를 끝내기는 해요. 이러면 한 2단계. 자, 근데 이제 3단계 정도로 넘어가고 그러면은 알았어, 할게 하면서 계속 미루는 거죠. 계속 미루고 결국은 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해야 되는 거는 알겠는데, 근데 너무너무 하기가 싫으네. 그리고 나는 스마트폰만 잡고 싶네. 이러면은 어느 정도는 뇌에서 보상결핍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죠? 네. 자, 맨 마지막, 아예 할 일을 거부하는 단계까지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거부, 뭐 이런 거죠. 학교 거부. 그래서 학교를 안 갈 생각은 없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게임을 못 끊겠어요. 학교 안 가고. 예. 자, 이런 경우가 보상결핍 증후군이 아주 심한 어떤 아이들이 보이는 행동 양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뇌는 도파민에 굶주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고요. 자, 그래서 제가 보상결핍 증후군 이겨내기, 이거에 대해서는 또 할 얘기가 너무너무나 많은데요. 간단하게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불확실한 거를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도파민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확실한 걸 추구하셔야 돼요. 확실한 거.
도박 같은 거에 막 인생을 걸고 이러시면 절대 안 되고요. 나한테 확률상으로 50% 이상, 70% 이상 나한테 가능성이 확실한 거, 이런 것들을 추구하시는 게 내 뇌의 그런 건강과 도파민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남하고 으르렁대고 경쟁하면서도 도파민을 얻을 수 있고요. 남하고 같이 나누고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이러면서도 도파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 자, 전자에 말씀드린 게 테스토스테론 모드입니다. 남성 호르몬 모드의 도파민은 굉장히 강렬한 보상인데 단회성이고요. 별로 지속이 되지 않고 안 되면은 스트레스 쌓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 학교 교육을 저 테스토스테론 모드로 쫙 시키면은 야, 니네 이번 시험 성적대로 1등부터 꼴등까지 쫙 이렇게 통계를 내서 뭐 못한 사람들 이렇게 뭐 벌칙을 못한 만큼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뭐 시켰다. 그러면 테스토스테론 모드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서로 다 적이 되죠, 그죠? 어떻게든 남들을 밟고 올라가야 자기가 벌칙을 덜 받기 때문에. 근데 그걸 통해서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결국은 제일 위에 1등하는 친구들밖에 없거든요, 그죠? 네. 자,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옥시토신 모드라는 건요, 옥시토신 모드라는 거는 여성 호르몬이에요. 실제로 산부인과에서 쓰는 분만 유도제로 쓰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저 호르몬이 사람의 뇌에서 많아지면요, 남을 막 도와주고 싶고, 예, 나의 어떤 이속보다는 남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된답니다. 예. 자, 저게 이제 옥시토신 모드인데요. 그래서 모성애의 근간이 되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이야기하죠. 옥시토신 모드는 굉장히 충분한 보상이고 반복적이고 상당 기간 지속이 되고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이런 모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옥시토신 모드로 아이를 가리키면요, 반 아이들 모두 다 만족감을 다 얻어갈 수 있는 모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을 배려하고 나누면서 도파민을 서로 공유하고 챙기자. 예, 이래야지만 우리가 뇌의 도파민 공급 부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충분히 쉬셔라. 예, 충분히 쉬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욕심을 조금 낮추고 행복감을 추구하셔서 뇌에서는 도파민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셔라. 예, 이게 뇌 건강을 통해서 정말 정신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